방구석 운동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어입니다. 자, 오늘도 딱 이제 전에 인바디 젠지 일주일이 딱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바디를 재러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바디는 체크를 할 때 항상 동일한 환경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공복에 웬만하면 또 운동 전에 같은 시간대에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좀 기대가 크진 않아요. 우선은 어제 합동론 때문에 치팅을 좀 했습니다. 참여원분들과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야 되니까 찜닭을 먹었어요. 물론 막 그렇게 살이 찌는 음식은 아닌데 평소보다 확실히 더 먹은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 성심당 성심당 튀김소보로를, 게다가 튀김소보로더라고요. 주셨으니까 먹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운동을 지금 러닝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근력 운동을 좀 누락을 했죠. 분명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인바디 재고 왔는데 단편적인 수치만 보면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체중이 오히려 0.7kg가 올랐더라고요. 이거 다이어트 한 거 맞아 싶으시겠죠? 근데 보면은, 자세히 보면 뭐가 올랐냐? 체수분이 올랐습니다. 체수분이 0.4kg가 올랐어요. 물론 이제 골격근량도 오르고 체지방도 조금 올랐는데, 골격근량이 0.2kg, 체지방이 0.1kg이 올라서 오히려 뭐랄까 더 건강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러닝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했었던 터인지 조금만 이렇게 식단 관리에 들어가면 몸이 근육을 만들 준비를 하나 봐요. 뭐 나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 몸에 체수분이 많으면 그 체수분이 대사작용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신체의 뭐 장기 활동, 근육 합성, 운동에 관여하는 거에도 체수분은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더 사실 몸 무게 자체를 줄이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싶은데,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다시는 아니죠.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다시 다이어트 식단 열심히 먹으면서 최대한 치팅 안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마라톤 참가하시는 분들이 항상 봤을 카보 로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카보 로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카보 로딩, 말을 한번 쪼개 봅시다.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탄수화물의 영어 명칭이고, 로딩, 여러분들 뭐 게임 많이 하셔서 해보셔서 다 아시죠? 불러내다 라는 말인데, 그럼 탄수화물을 불러내다 라는 용어잖아요. 자, 저희가 어렸을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배웠던 요소 중에 인체 요소, 그리고 인체 에너지 사용, 이런 것을 가볍게는 배웠을 겁니다. 그 중에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탄수화물을 그냥 저런 탄수화물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게 신체에 들어오면 에너지원으로서 분해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원 중에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이 체내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글리코겐이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입니다. 다만 그 글리코겐이 체내에 많이 쌓이지가 않아요. 식사를 많이 하시고 근육량이 많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 일반인 측면에서 글리코겐을 쌓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근육량, 그리고 섭취 품목 등등. 근데 마라톤 대회에서는 그 제가 말씀드린 글리코겐을 최대한 다 끌어다 쓰게 됩니다. 신체에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다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리코겐을 체내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축적시키는 하나의 트릭이죠. 그거에 대한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선
엘리트 선수분들과 일반인들의 조금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부터 이 탄수화물 보급을 아예 끊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체에 글리코겐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건 있지만 얘는 점점 사용이 되는데 보급이 없어. 그러면 체내에는 글리코겐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 상태로 대회 3일 전 정도까지 탄수화물 보급을 끊어줬다가, 그러다가 대회 3일 정도 전에 그때부터 탄수화물 보급량을 확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족했던 글리코겐을 체내에서 야 글리코겐 부족했었잖아, 더 빨리 많이 채워, 이렇게 해서 글리코겐의 비축량을 최대한으로 많이 비축을 시키고, 그리고 그 비축된 에너지를 마라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카보 로딩인 겁니다. 카보 로딩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영양 섭취가 고르지 않고 부족한 영양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소들을 따로 챙겨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해괴방측하게 생긴 단호박 호두, 이 녀석을 마지막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수요일까지 아예 탄수화물 섭취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카보 로딩을 하고 일요일에 대회를 참석할 건데, 그렇다면 훈련은 어떻게 할 거냐? 훈련은 오늘 휴식할 거고요. 어제 엊그저께 또 이제 10km씩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가볍게 조깅할 거고, 그 다음날 쉬어줄 거고, 목요일이죠. 목요일 쉬어주고, 금요일 3km TT. 전에 숨통 틔우기 보여드렸던 숨통 틔우기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쉬어주고, 일요일 대회를 할 겁니다. 하지만 러닝 훈련을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가벼운 근력 운동들은 계속 해줄 겁니다. 이제 근력 운동을 안 하면 이 카보로딩을 하는 순간 좀 근손실과 체지방 증가가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글리코겐을 다 써버리기 위해서, 지금 우선 다 쓰는 과정이 필요하다 했죠. 다 쓰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수요일까지는 계속 해줄 겁니다. 목요일 이후에는 근력 운동도 최소한 할 생각이에요. 근력 운동도 글리코겐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만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할 생각입니다. 이거 진짜 아니다, 먹을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탄수화물을 며칠간 안 먹게 되는데, 그러면은 뭘 먹어야 되냐? 당연히 주된 영양소는 단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땅한 단백질원을 사러 정육점에 가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먹어도 되지만 닭가슴살 지금 몇 년째 제가 몇 마리의 닭을 희생시켰을지 모를 정도로 먹었기 때문에 좀 질린 감이 있어서 돼지고기 안심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왜 안심이냐? 안심이 돼지고기 중에서 가장 지방 함량이 낮은 부위이기도 하고 구워 먹기에 식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돼지고기 안심 구이용으로 한 10,000원어치만. 돼지고기 안심으로 구이랑 드신다고? 네. 안심 따로 없네. 그냥 뭐 구워 먹기 적당한 정도. 안심을 따로 구이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자, 여기에서 제가 굳이 왜 고기를 구워 먹냐, 뭐 평소 마시는 프로틴 같은 거 먹으면 되지 않냐, 힘들어도 싶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장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그런 고기나 이런 고체 에너지를 제대로 섭취 안 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침도 프로틴, 점심도 프로틴, 저녁도 프로틴, 혹은 뭐 닭가슴살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와, 그러면 장이 맛이 갑니다. 진짜예요. 장이 현물이 안 들어오니까 제대로 된 소화작용을 해서 얘가 현상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장기능 할 게 없어지니까 얘들이 맛이 가버려요. 가스가 계속 차고 뭔가 복통도 좀 있는 것 같고 변비 기운도 있고, 사실 그게 좋지 않죠. 신체의 컨디션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카보로딩인데, 그렇게 기능 중에 하나를 망가뜨리면은 이제 그렇게 좀 장 기능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보로딩 한다고 갑자기 또 폭식을 해버리게 되면은 진짜 맛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지금 탄수화물을 딱 끊는 기간에도 현물을 좀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현물 중에 추천드리는 품목은 제가 산 돼지 안심도 있고 뒷다리살도 있고 그리고 닭가슴살이 있긴 한데, 제가 닭가슴살을 선택한 게 아니라 돼지 안심을 선택한 이유는 평소에도 지겹도록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닭가슴살이 사실 가성비적인 부분과 편의성적인 부분에서 좋을 거예요. 닭가슴살로 좀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지방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니까 견과류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그런 지방류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탄수화물 공급을 중단시킨 상태로 체내의 글리코겐을 완전히 털어낸 상태에서 이제부터 대회 3일 전부터는 다시 글리코겐을 합성하고 저장시키고 최대한으로 축적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여기서 간과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 폭식으로 인한 위장 장애죠. 배탈이 나거나 뭐 설사가 오거나 이러면 끔찍하죠.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대회를 오히려 망치게 만든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한 번에 폭식하지 마시고 대신 끼니 수를 늘리는 겁니다. 평소에 3끼 먹었다 그러면은 간식을 2번 추가해서 뭐 5끼를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장은 약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단백질만 먹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꼭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탄수화물을 끊는 기간에도,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기간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분은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러너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희가 러닝 뛰고 나서 기록창에 땀 솜실치 나오잖아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몸에 그만큼 수분 빠져서 빨리 먹어. 수분이 그렇게 부족하면 네 몸 위험해. 이런 수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평소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수분이 필요로 하는 우리 러너에게는 원래도 더 필요하고, 글리코겐이 체내의 근육과 수분에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리코겐을 저장하고 싶어도 수분이 부족하고 근육이 부족하면은 글리코겐 저장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수분 섭취 충분히 의식해서 하셔야 됩니다. 막 하루에 억지로 막 5리터 막 10리터 이렇게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일반식에도 웬만하면 수분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충분한, 자신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신장이나 그런 것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으로 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카보로딩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가 어떻게 마라톤을 준비할 건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카보로딩 외에 바디 프로필 하면서 마지막에 최대한 커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해봤지만, 솔직히 말하면 운동보다 식단이 더 힘들다는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특히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내 식단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시면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으나, 회사 생활이나 그런 것이 병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 자신이 그렇게 식단을 좀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서는 더 힘들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좀 존중이 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조금 생색내는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주변인들에게 나 지금 좀 중요한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식단하고 있으니까 양해 좀 해달라 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다 존중할 겁니다. 못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진짜 자식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마라톤들, 대회들 어떤 것들이라도 잘 해내시기를 응원하시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